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월세를 살면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기사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은행 이자보다 월세, 전세 대출금리 내려도 여전히 부담이라는 내용이에요. 서울 임대차 시장 월세 계약 40% 육박, 대출금리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월세는 조정 가능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전세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요새는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는 집주인과 조정이 가능하니까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전세를 많이 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전세를 살려고 하면 보증금이 아무래도 월세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이 금리가 그동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럼 저희가 매월 부담해야 되는 그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이게 집주인이랑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너무 그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든 조금 낮춰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출 금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대출 이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씩 월세를 더 선호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월세를 찾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초보다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월세는 집주인과 협의를 거치면 소폭 조정도 가능해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도 있다.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월세라는 건 매월 내가 월세를 주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월세보다 전세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확대된 이유는 임대차 3법 영향이 크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이 2020년 6월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포함된 계약 비중은 22.58%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7월엔 이 비율이 28.44%로 한 달 새 6%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초반에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갔다며 이후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 전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가 잦아진 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근데 월세조차도 그때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이 법이 시행이 되었고 제가 이제 안 되면 전세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세 매물도 없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월세를 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갈 월세가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내가 이렇게 집이 없어서 살 곳이 없구나, 이런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때였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세입자들도 월세를 찾고 있다. 보증금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금리가 부담돼서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최근 전세 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지만 이자 비용을 추가 감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또 저희가 보면 올해 강화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은 DSR에 해당되지 않는데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 DSR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추가 전세금 대출을 받기보다는 이 대출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도 저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DSR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입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지속해서 살펴보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월세를 원하는 분이 많아지지만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전세 말고 월세를 살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월세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세를 살았던 이유는 제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저는 월세
월세를 살면서 그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입장에서도 월세를 사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 매월 부담해야 되는 월세가 이제 너무 부담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월세를 살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월 내가 내는 이 월세가 대출 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매월 월세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그때 저는 휴직 중이었고 남편 혼자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야 하는 그 월세가 매월 100만 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수학, 영어 같은 걸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은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니까 좀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저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좀 더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걸 가지고 월세를 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소비를 많이 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커피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정말 웬만하면 커피숍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커피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외식도 잘 안 하고 어떻게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버니까 옷을 사면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많이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일단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책 같은 걸 많이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돈을 안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공짜로 계속 공부를 했고요. 부동산 책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도서관에 계속 갔어요. 그 도서관이 새로 생긴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책들이 거의 대부분 새 책이었습니다. 경제 경영 코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계속 봤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빌려서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책을 사는 비용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해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대로 방향도 잡았고 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 실력을 좀 늘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면서 또 저는 월세를 충당할 수 있었으니까 저에게는 그 방법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월세를 살면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월세를 살아야 되면 어떻게 내가 이 월세를 낼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찾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할 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지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항상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문기사에서 봤듯이 세입자분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매월 내게 되는 그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월세로 이렇게 많이 전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세보다는 이 월세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월세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월세를 살게 되면 매월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돈이 분명히 발생하긴 해요. 근데 그 주거비를 어떻게든지 내가 최대한 줄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월세만 산다고 계속 그렇게 월세를 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다음 플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월세 살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좋은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월 돈이 나가서 힘들긴 하지만 별도로 꼭 시드머니를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강제적으로 내가 적금을 든다던가 해서 내 소득 중에서 그 적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소비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사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 소비를 통제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나는 월세를 살지만 나중에는 정말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내가 집이 없다고 나는 월세를 산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기사가 있으면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